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는데요. 도시가스 업계와 가스공사가 할인 혜택 대상자들의 자격 변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홍모 씨는 2달 전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놀란 홍 씨가 확인 전화를 하자 업체는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탈락했다는 말을 들지를 않았거든요. 활동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할인 혜택을 보여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지나갈 것 같아서. 지난 2009년부터 도시가스 업계와 가스공사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변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오류가 적지 않습니다. 왜 해지됐는지 정확한 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안 알려줬어요. 도시가스 업체가 보낸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가 올해 초 정부 전산망으로 자격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지금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무주읍에서 태권도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15km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려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원의 진입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1,700억 원이 소요될 도로 확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2차로의 진입로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보고 경제 논리 대신 지역균형 개발 차원의 정책적인 논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사료값 때문에 축산 농가들의 부담이 큰데요. 농협이 국제 곡물값이 떨어져 사료값을 2차례나 내렸지만 민간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한우 90마리를 키우는 정옥섭 씨는 농협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7톤가량 쓰고 있어 사료값이 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달 2차례 사료값이 내려가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죠. 사료값이 내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규모인데 이제 소규모 농가는 조금 것인데 대규모 농가는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농협은 사료값을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모두 7.2% 낮췄습니다. 전북에서만 한 해 450억 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축산 농가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곡물가도 좀 하향 안정 추세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농가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옥수수의 수입 가격은 1톤에 285달러에서 계속 낮아져 지난달엔 21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료의 원료 가격이 떨어졌지만 민간 사료 업체들은 아직까지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정책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외부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영업 기밀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료 업체들이 국제 곡물가가 오를 때는 재빠르게 가격을 올리고 곡물가가 떨어질 때는 가격 인하를 외면해 이속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전주의 주거 밀집 지역에서 가축 사육이 제한됩니다. 전주시는 5가구 이상이 사는 주거 지역과 200m에서 2km 거리 안에서는 말과 닭, 돼지 등의 사육을 제한하고 공동주택과 1km 이내에서는 축사 설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500m가 안 되는 곳에서도 가축 사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산업단지는 만든 지 40년이 넘어 도로 등 기반시설은 물론 근로 환경도 열악합니다. 전주시가 환경 개선을 통해 낡은 산업단지의 탈바꿈을 시작합니다. 권대선 기자입니다.
지난 1969년 전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전주 제1산업단지입니다.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전북 제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경쟁력은 떨어졌고 시설은 노후해졌습니다. 도로는 비좁거나 끊겨 있고 근로자들이 쉴 만한 마땅한 공원 하나 없습니다. 식사를 하고 어디 뭐 산책을 하거나 간단히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자동차를 타고 밖에 나가기도 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서 전주시가 올해 200억 원 등 6년간 1,100억 원을 투자해 낡은 환경을 개선합니다. 도로 11곳을 새로 내거나 넓히고 주차장 7곳을 새로 만듭니다.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을 짓고 병원과 은행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유치합니다. 근로자들 어떤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현대사회에 맞는 그런 업종들을 유치하는 그런 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길 주변을 생태 공원화하는 등 곳곳에 녹지와 쉼터도 확충합니다. 문을 닫은 공장은 사들여 예술인 창작 공간이자 주민과 근로자들의 문화시설로 제공합니다. 문화예술형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조업 공장과 그 주민들이 함께 그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산업단지 옆 거주지인 팔복동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걸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노인 보행을 돕는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는 보조기구를 5년에 한 차례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건강과 소득 수준 등을 따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산악 자전거 대회가 국내외 선수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수백 대의 자전거가 뽀얀 흙먼지를 날리며 산길을 오릅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만큼 가파른 길. 선수들은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를 악물고 페달을 구릅니다. 춘천 시즈마 클럽에서 이번에 그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이번에 그 출전하신 분들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즈마 끝까지 화이팅! 최고 시속 80km.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는 다운힐은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때 짜릿한 스릴 때문에 자전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무주에서 열린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에는 국내외 선수와 동호인 등 2,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산과 계곡에는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아빠가 밀어주는 해먹에 오른 아이들에게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또 놀이터 노는 거랑 또 달리 이렇게 국립공원 와서 노니까 자연도 보면서 물소리도 들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 점도 애들도 더 좋아하고 저도 또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요.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얼굴이 초여름 햇살처럼 밝게 빛난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학교의 먹는 물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 1, 4분기에 전체 학교의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30곳과 정수기를 사용하는 735곳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2차 수질 검사를 벌일 계획이며 상수도와 지하수 병행학교 판별 검사를 실시해 검증되지 않는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비응항에 해수욕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38억 원을 들여 길이 200m의 해수욕장과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유도 주민들은 비응항에 해수욕장이 조성되면 관광객 분산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7개 교육지원청에 순회사서가 배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등 7개 교육지원청에 사서직 공무원을 배치해 학교 도서관 지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번에 배치될 순회사서 역할이 효과를 볼 경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지원하는 학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3D 프린팅 기반 신한류 창의 융복합 교육 수료식이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북대 신한류 창의인재사업단과 전북 3D 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대학생 20여 명이 3D 프린팅 개론과 모델링, 후가공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3D 프린팅은 3차원으로 특정 물건을 찍어내는 것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산촌 유학센터 생활지도사가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인 뒤 삼켰다는 학부모들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활지도사는 지난 11일 정읍에 있는 한 산촌 유학센터에서 아이들이 키우던 햄스터를 물어 죽인 뒤 삼키는 등 엽기적인 행동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낮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23도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